주변 유학생들을 보면 제로 투 원을 하려는 유학생들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제로 투 원으로 성공하신 케이스거든요. 그 기쁨을 제가 봤거든요. 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저처럼 제로 투 원 많이 해본 사람 또래 중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한 상위 한 5%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99년생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스턴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을 하고 샘플안에 와서 한 달 정도 프로젝트를 혼자 개발을 하고 얼마 전에 런칭했습니다. 지금 이제 15번째 창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15번째 중에서 그래도 3번은 엑시트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진로 고민이 많았을 때 미스터 로봇이라는 TV 드라마를 봤는데요. 세계의 경제 시스템은 썩었다. 모든 그 온라인 화폐를 다 리셋해버리는 걸 해버리거든요. 빚 있는 사람들은 다 빚이 없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지고 그런 걸 보고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는 세상에서 가장 파워 있는 건 해커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해킹을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는 해킹에 다 도와주는 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실제로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잘 뚫리나? 그때 당시에 근데 학교 와이파이가 무도에게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학비 되는데 와이파이를 안 준다? 좀 괘씸한 마음으로 학교 와이파이를 그 메타스플로이트 툴을 통해서 뚫어봤는데 뚫려버린 거예요. 쾌감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도 들긴 했어요. 원래 이런 뭐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남일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았는데 당시에 저랑 저희 형이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몇 개를 채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일본에서 만든 마운트복스라는 근데 그 거래소가 그 내부 해킹으로 인해서 다 털린 거예요. 저희 형과 저는 20개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은 정말 우울해했었거든요. 그래서 해킹을 아예 그냥 남들 뚫는데 그런 재미로 느끼는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아예 화이트 해킹 느낌으로 미리 테스트를 해서 못 뚫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도 사회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하겠다.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군대도 공보병이라는 그 전문 특기병으로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게 그 해군 본부의 해군 사이버 작전 센터라는 해군에서는 가장 큰 그 사이버 조직에서 들어가서 좀 화이트 해킹을 좀 도와드리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군대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대회도 나갈 거 없나? 국방 해커톤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알게 됐고 간단히 말하면 군대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른 팀들 얘기 들어보면 군대 시간표라든지 당직표 짜주기 약간 이런 거 만드는데 전 조금 더 뭔가 대단하고 만들고 싶다 이왕이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방에 살고 있던 동기가 군사기밀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팀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보면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밤새가면서 당직을 서고 방직 서면서 하는 일이 그 좀 위험해 보이는 사이트들, 좀 악성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회로 고침하면서 다 하나씩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로 돌려가지고 아예 리포트 형태로 짜주면 근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명 국방 리스크 관리 플랫폼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국방 해커톤 이제 준우승하고 이거를 진짜 쓰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했던 상관한테 이거 무조건 군대에 도입하고 싶은데 좀 높으신 분한테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안 되냐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IR 피칭하듯이 피칭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었고 뭐 장관상 탔고 이거를 군대에 도입하면 이런 임팩트가 있을 거다. 나름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일 동안 시범 도입을 하고 시범 도입 과정에서 그걸 사용한 병사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맨날 원래 밤새고 당직 서고 이랬는데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무조건 도입해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이거를 무조건 도입시켜달라까지 상관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상병이라는 신분이어서 아직 법인을 차릴 수 없었고 그러면 군대에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창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기회를 하나 놓친 것 같으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나가자마자 창업을 해야겠다. 그때는 그걸로 대박을 내봐야겠다. 나가자마자 바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겠던 것 같아요. 지금 15번째 런칭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일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제 인턴십도 한 7번 정도 했었고 학교 다니면서도 하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계속 하면서 업무를 배워 나갈지 아니면 그저 만들어 나갈지에서 고민했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목표가 제로 투 원이 되다 보면은 직접 제로 투 원을 하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7번 아예 다 다른 걸로 인턴을 해버리고 뭐 사업개발, 전략 컨설팅, PM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 커리어적으로 좋진 않을 수 있는데 제로 투 원 할 때 써먹을 만한 거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들 다 얘는 왜 삐딱선을 타지? 어쨌든 회사 들어가서 먼저 배우고 창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썰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더 지금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다양한 일을 해보고 저처럼 제로톤 많이 해본 사람 또래 중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한 상위 한 5%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5번째 창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15번째 중에서 그래도 3번은 엑싯을 했거든요. 하나는 유학생 데이팅 앱인데 제가 이제 유학생이니까 한인 유학생으로서 느끼는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인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좀 니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서 만나버리고 미국으로 가면 이게 롱디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만날 때부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유학생들이랑 매칭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유학생을 위한 데이팅 앱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마케팅을 쓸 돈이 좀 없어서 무작정 유학생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정말 1000명이 딱 가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들을 모아가지고 엑싯을 그냥 해버렸고 그냥 데이팅 앱 말고 전공 과목 수업에서 그냥 혼자서 2주 정도 동안 만들어봤던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모든 주식 뉴스 다 크롤링 해와가지고 AI로 선별해가지고 유저가 좋아할 만한 뉴스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어서 그냥 프로덕트 헌트 사이트에 그냥 올리는 거 딱 하나만 하고 아무런 마케팅도 안 했는데 한국 가서 그냥 랩탑 딱 열어보니까 바이럴이 나 있는 거예요. 전에 Y 컴비네이터 차이나라고 하는 지금 미라클 플러스라는 중국 VC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500K 하나로 한 6, 7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를 그냥 대학교 2학년 때 받아버려가지고 고민을 했죠. 남의 돈 받고 사업하는데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자퇴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이미 군대에서 2년을 다 써가지고 휴학을 한 학기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거의 자퇴하거나 아니거나의 문제다. 돈을 받으면은 결국엔 자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좋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 아이템은 그냥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사고 싶다는 분한테 팔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마인드셋이 좀 바뀌었어요. 어차피 뭐 500K 투자도 거절했는데 잘 안 될 수 있더라도 그냥 당장 돈 벌리는 거 말고 세상 바꿀 만한 거 만들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졸업할 때까지는 일단 실력을 갈고 닦아서 졸업하고 제대로 된 거 터뜨려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졸업하고 바로 샘프라 와서 창업하게 된 거는 두 분의 영향이 되게 컸었는데 하나는 태용님 머싸에서 해커톤 영상 찍는 이런 에피소드에 잠깐 출연했었는데 태용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개발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시리콘밸리나 샘프라 와서 해라. 다른 하나는 그 해커톤 심사위원을 모셨던 분 중에서 노정석 대표님이라고 뭐 아시아에서 최초로 구글의 회사를 매각한 대단한 분이 오셨었는데 태용님이 옆에 있는 노정석 대표님한테 근데 이 친구 개발도 괜찮게 하고 지금 창업 엄청 하고 싶은데 지금 와야 되지 않겠어요? 노정석 대표님도 완전 동의하셨어요. 지금 AI로 사업해야 된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어차피 취업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바로 샘프란 와가지고 창업해야겠다. 지금 태용님께서 그 이오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창업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이오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자를 누가 해야 돼? 이런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머리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정말 뛰어난데도 계속 허슬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앉아있는 거의 의미는 이기기 위해서 생산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오하우스 와서 창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에 한 16시간씩 7일 동안 하면은 한 112시간 정도 주일에 앉아있지 않나. 운동하다가 허리를 좀 크게 다쳐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의자에 앉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널 사이 있는 것처럼 일할 때도 러널 사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좀 집중해서 일해보니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가지고 성과가 엄청 잘 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이 단시간에 이런 거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워크 사이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만들었던 게 캐릭터 챗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론칭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이제 큰 기업이 여는 그런 네트워킹 행사를 가다 보면 좀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에 가서 그냥 저희 피칭 연습할 겸 제가 뭐 만들고 있는지 어떤 분한테 그냥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내가 아는 대형 경쟁사 친구를 내가 아는데 그거랑 너가 똑같은 거 하고 있네. 근데 너가 좀 더 그 채팅 경험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그 친구랑 친구인데 너가 유저 모아가지고 기업이 좀 된 다음에 그쪽한테 판다고 하면은 충분히 연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300K 한 5억이면은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긴 했거든요. 연결해 주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들었죠. 되게 솔깃한 제안이긴 하잖아요. 아직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제품
제품을 뭐 누가 5억에 사줄 수 있다면 꽤 네임드가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내 기업을 사준다고 하면 그게 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사업할 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샌프란 와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생각해보면은 적당한 금액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스타트업 해도 되고 뭐 직장 다니면서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 만들어도 되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말이 그 차마스라는 좀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푸드 딜리버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 된다는 이유로 뭐 세상 바꿀 거 만들어라 점일 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대단한 걸 만들고 싶어서 왔으니까 대단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싶으니까 적당한 금액 그냥 엑시트하는 것보다 좀 더 대단한 프로덕트로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좀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은 없어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예. 원래는 약간 스타트업의 뭐 성공 방정식 이런 거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뭐 MVP 테스트를 해야 된다. 최소 기능 넣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안 되면 바로 피부팅 해야 된다. 좀 이런 거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처음부터 MVP 잘 만들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런칭해서 이거를 한동안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개선시켰을 때 나중에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15번 런칭을 한 게 좀 마냥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프로덕트도 잘 만들고 이런 영향은 생기긴 했는데 한두 가지만 정말 집중해서 그 5년 동안 계속 잡고 있었으면 지금 뭐 유니콘이 돼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끔 상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MVP 개념처럼 약간 최소한의 유의미하게 사용자들이 이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빨리 런칭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용자가 정말 가치가 느끼기 전까지는 그 프로덕트는 성공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길게 가져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소수의 유저라도 이걸 가치 느낀 사람이 분명히 있고 내가 이거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으면 그때는 계속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몇 명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거를 내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 두 가지가 온라인이 되면 어쨌든 그 아이템을 계속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유학생들을 보면 안정적인 진로를 많이 가긴 하거든요. 취업 제일 좋은 대로 하면은 그게 제일 레버리지 잘하는 거다. 아예 제로 투 원을 하려는 유학생들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가 유학생분들이 좀 유복하게 잘하기도 하고 여유가 되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대박이 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지킬까? 그래서 투자 이런 쪽도 많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약간 제로 투 원으로 성공하신 케이스거든요. 그 아버지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서 사업이 좀 부도가 나신다든지 이런 것들 겪으면서 그 바퀴벌레에서 좀 많이 나오고 이런 집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좀 나중에 갑자기 일이 잘 풀리셔가지고 그런 조금 더 럭셔리한 아파트로 이사도 가보고 아버지 얘기를 해보면 제로 투 원이 아닌 다른 경로로 성공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되게 행복해하세요. 되게 자부심을 가져가시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다 이루시고 자수성가로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약간 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말이 너는 유산 생각도 하지 마라. 너가 성공해서 돈 벌어라. 이게 제일 기쁜 거다.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뭐 받든 안 받든 나는 자수성가의 기쁨을 누리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면 되게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다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뒤의 목표는 5년 뒤에 30살이 되니까 30살까지 진짜로 1,000억을 벌고 그 1,000억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 VC를 만들고 싶어요. 제 VC를 만들어서 정말 가능성 있는 다른 젊은 창업가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세상을 더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나중에는 책임질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가족도 생기고 많은 그 뛰어난 분들 그냥 교수님으로 봤던 그냥 구글 테크리드 이런 하시는 분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 I've kids now 이러면서 나 자식이 지금 있어서 이런 거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책임질 거 없고 그냥 꿈을 다 펼칠 수 있고 도전하고 싶고 대단한 거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창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